배우기를 그만둔 사람은 20세든 80세든 늙은 것이다. 배우기를 지속하고 있는 사람은 20세든 80세든 젊은 것이다. 자동차왕 헨리 포드의 말입니다. 한국의 교육열 세계 제일이죠. 한국의 이런 교육열이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됐다는 사실 아무도 부인을 하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이런 교육열, 학구열은 대학 입시 때까지만 그치고 맙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나라 성인들의 학습률은 미국 성인들의 5분의 1 수준에 그친다고 합니다. 특히 경제, 금융에 대한 교육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하는데요.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는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 배우지 않는다는 것, 곧 도태됨을 뜻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나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그리고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경제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배워나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TV평생대학 이번 주는 천규승의 살맛나는 경제로 여러분 찾아뵙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 한국개발연구원의 경제교육전문위원이신 천규승 박사 모시고 금융교육의 필요성에서부터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천규승의 살맛나는 경제, 오늘이 벌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금융교육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텐데요. 금융교육 모두 필요성은 알고 있지만 어떤 것이 금융교육인지 잘은 모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돈을 잘 쓰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금융교육가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금융요령을 가르쳐주는 사람이죠. 금융교육이라는 것은 평생에 걸쳐서 나서 양육받다가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고 그래서 내가 결혼해서 아이를 양육하고 은퇴할 때까지 이 평생에 걸쳐서 내가 돈을 어떻게 쓰고 갈 것인가.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어떻게 경제생활을 풍요롭게 해나갈 것인가를 배우는 과정, 가르치는 과정을 금융교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우리가 소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돈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지 총체적으로 아우르는 말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얼마 전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미국의 이런 미흡한 금융교육이 금융위기를 가져왔다면서 학교에도 금융교육 과목을 도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금융교육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어떻게 도입이 돼야 하고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돈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돈 쓰는 법 모르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얼만큼 이렇게 그야말로 살기 좋은 나라인지 그리고 우리나라는 얼만큼 선택받은 나라인지를 알려주는 지표가 있는데 뭐냐면요.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알고 있는 어떤 나라들은 금융교육하면 뭐부터 시작하냐면은 수 세는 것부터 시작을 해줍니다. 왜 그러느냐? 돈을 10,000원짜리를 들고 와가지고 물건 사갖고 오고서는요, 거스름돈 받을 줄 몰라요. 그걸 전문적인 용어로 차액 보상의 원리라고 그러거든요. 10,000원짜리를 내고 700원짜리 과자를 사 먹었다. 그럼 나한테 잔돈이 얼마가 와야 되느냐? 이걸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마켓 큰 어떤 그 마트 같은데 그 계산대에 앉아 있는 사람들 교육을 시켜야지 거스름돈을 줄 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치원만 다녀도 구구단 다 구구단을 외자 하고 돌아다니잖아요. 그죠? 인도 사람들은 19단을 외자 그런다는데 거기까지 갈 거 없어도 우리는 이미 구구단으로 수를 이해하고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문맹하는데 1차적인 문맹은 글자를 해석할 줄 있느냐. 2차적인 문맹은 수를 해석할 줄 아느냐. 3차적인 문맹은 정보를 해석할 줄 아느냐. 인터넷 같은 걸 쓸 줄 아느냐. 우리나라 세 개 다 유치원쯤 들어가는 애들 게임 못하는 애들 있나요? 인터넷으로? 용돈 주니까 못 쓰는 아이들이 있던가요? 다 쓰고 다녀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나라는 그만큼 수에 관해서 더 나아가서 돈 쓰는 것에 관해서는 기초가 다져진 나라다. 이런 말씀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융이라는 것은 사실은 돈을 빌려주거나 꾸어받는, 돈을 꾸거나 또는 빌려주는 그런 능력 또는 기능, 행동 이런 걸 가지고 금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돈이 흘러가다가 잠깐 어디서 머무는 거죠. 지금 당장 돈이 여유가 있는 사람은 사실 별로 없어요. 돈에 여유 있는 사람은 없지만 지금 이 돈을 내가 쓰지 않고 나중에 쓰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흔히 우리는 돈에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게 되기 쉽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 내 수중에 있는 돈을 나중에 쓰려고 생각하는 사람, 그 돈을 지금 당장 내가 돈이 필요한 사람이 빌려다 쓰는 과정, 그게 이제 금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융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돈을 빌려 쓰거나 구워주는 일과 관련된 행위인데 경제적으로는요, 돈의 흐름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본질적으로는 돈을 빌려주려고 하는 사람이 돈을 빌려 쓰려고 하는 사람한테 빌려주는 과정인데 무엇이 전제가 되어 있죠? 가장 중요한 거,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자 백날 내면 뭐예요? 내가 필요할 때 돈을 안 주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언젠가는 갚겠다. 그 언젠가 기간이 있어야겠죠. 어떤 기간을 두고 갚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거저 빌려주는 게 아니라 돈을 빌려 쓴 값을 치른다 그럴 때 그 이자죠. 그런 게 서로 약속이 돼서 빌려주고 빌려받는 관계가 금융입니다. 그러니까 금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은 돈이 있어야 되죠. 근데 돈에는 가격과 가치가 있습니다.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언젠가 엄마가 뿔났다라는 텔레비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거기서 이제 김혜자 씨와 장미희 씨가 서로 사돈이 되면서 만나는 광경이 나옵니다. 어떤 고급 중국집에서 만나요. 거기 극 중에 김혜자 씨가 맡은 역할, 조금 그렇게 평범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장미희 씨는 조금 여유 있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김혜자 씨가 오늘은 내가 밥값을 치르리라 결심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잘못된 게 하나 나와요. 백일 수 없이 카드를 들고 가거든요. 남편 카드를 들고 간다? OX. X입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근데 일단은 극중에서 그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밥을 먹고 오늘 내가 내겠습니까? 했더니 장미희 씨가 아이, 그러지 말라고 내가 내겠다니 막 화를 내요. 내가 낸 사람을 뭘로 보고 내가 밥값을 내냐고. 봉무도당당하게 딱 가서 카운터에 가서 카드를 딱 내미니까 1인당 20만 원, 토탈 40만 원. 자기 남편 백일섭은 홀에서 짬뽕 먹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파. 돈을 치르면서도 가슴이 아파가지고 집 와서 일주일을 끙끙거리고 앓습니다. 똑같은 40만 원이었는데 장미희 씨가 맡은 역할 입장에서는 그저 사람들 좋은 사람 만나면 밥 먹고 40만 원쯤은 밥값 낼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같은 40만 원이었죠. 어떤 사람한테는 그저 편하게 낼 수 있는 돈인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평생 가야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 가슴 아픈 추억이 돼버린 사람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치가 다른